시니어 모발 사수 작전. 잘못된 샴푸 습관이 내 머리털을 앗아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건강하소소입니다. 어느 날 아침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어났을 때, 혹은 거울 속 가르마가 예전보다 훤해 보일 때, 그 덜컥 내려앉는 마음, 저도 잘 압니다. 55세가 넘어서면서 많은 분이 나이 드니 머리카락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시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샴푸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힘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소소에서는 비싼 가발이나 이식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확실한 시니어 맞춤형 두피 관리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건강하소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더 알찬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풍성한 모발을 위해 첫 번째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장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밭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좋은 씨앗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옥한 땅이 있어야 농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겠죠.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씨앗이자 작물이라면 두피는 바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많은 분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 머리카락 끝에 영양제를 바르거나 비싼 트리트먼트에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땅이 가물고 병들었는데 잎사귀에 물을 준다고 나무가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시니어 탈모 예방의 핵심은 바로 두피 건강에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두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이때 흡연이나 잦은 음주를 즐기신다면 두피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길을 막아버리고, 술은 두피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해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탈모 관리는 비싼 약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두피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머리털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고민하시기 전에 오늘 내 두피밭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닦지 말고 두피밭을 관리하자. 이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모발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제이장 손톱은 금지. 올바른 샴푸 온도와 지문 마사지.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머리를 감으셨나요? 시원하게 박박 긁어야 개운하다고 생각해서 손톱을 세워 두피를 문지르진 않으셨나요? 손톱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 두피는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피부 재생력이 약해. 이런 작은 상처가 탈모의 원인이 되는 지루성 두피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뭉툭한 부분, 즉 지문을 사용하세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폐물은 제거됩니다. 또한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이구, 시원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 물로 감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두피를 화상 입히고 수분을 뺏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바로 애벌 샴푸입니다. 기름기가 많거나 먼지가 많은 날에는 샴푸를 아주 소량만 짜서 가볍게 먼저 씻어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샴푸를 할 때 본격적으로 지문 마사지를 하면 적은 양의 샴푸로도 훨씬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지문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모근을 튼튼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제3장 샴푸보다 중요한 헹구기와 두피 건조. 샴푸를 잘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헹구기와 말리기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샴푸 거품 내는 데는 정성을 들이시면서 헹구는 건 대충 물만 끼얹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샴푸에 들어있는 세정 성분이 두피에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샴푸 잔여물은 두피의 숨구멍을 막고 지독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국 머리카락이 힘없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샴푸하는 시간보다 헹구는 시간을 2배 더 길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소 2분에서 3분은 흐르는 물에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특히 귀 뒷부분이나 뒷덜미 쪽은 잔여물이 남기 쉬우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세요. 헹구고 나서 더 중요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두피 건조입니다. 머리카락은 금방 마르니까 그냥 두지 뭐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두피가 축축한 상태로 방치되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마치 젖은 빨래를 뭉쳐두면 냄새가 나고 썩는 것과 같죠. 드라이기를 쓰실 때는 두피에서 20에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 속부터 말려주세요. 머리카락 끝은 나중에 말려도 됩니다. 두피가 뽀송뽀송해야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제사장 비싼 샴푸가 뭐야? 시니어를 위한 샴푸 선택법. 광고에 나오는 비싼 탈모 샴푸를 써야 머리가 덜 빠질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샴푸는 약이 아니라 환경 개선제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샴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바로 pH 지수입니다. 우리 건강한 두피는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상태입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비누로 감아야 뽀득뽀득하다며 빨래 비누나 일반 비누를 쓰시는데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제품은 두피의 천연 보호막을 파괴해 세균 침투를 쉽게 만들고 두피를 건조하게 합니다. 따라서 샴푸를 고르실 때는 꼭 약산성 샴푸인지 확인하세요. 샴푸의 양도 중요합니다.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남성분들 기준으로 500원 동전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샴푸액을 바로 머리에 얹지 마시고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 두피에 올리세요. 그래야 두피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탈모 샴푸가 머리를 새로 나게 하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모근이 튼튼해질 수 있는 좋은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싼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두피 장벽을 지켜줄 수 있는 순한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제오장 모자 쓰면 머리 빠진다. 탈모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탈모에 대해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 쓰면 머리에 공기가 안 통해서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고 믿고 뜨거운 여름볕 아래서도 모자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자는 오히려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은 두피를 직접적으로 화상 입히고 모근을 노화시킵니다. 겨울철의 찬바람은 두피 혈관을 수축시키죠. 적절히 모자를 써서 자외선과 추위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어 땀이 차지 않게 환기만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유행하는 것이 바로 노프, 즉 샴푸 없이 물로만 감기입니다. 물론 화학 성분을 피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시니어의 두피에는 노폐물과 산화된 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를 물로만 닦아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순한 샴푸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가 외가에 대머리가 없으니 나는 안심이다 하시는 분들. 탈모 유전자는 매우 복잡해서 한 대를 건너뛰거나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통해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풍성한 모발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육장 늘어나는 여성 탈모, 초기 골든타임을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여성 탈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성 탈모는 앞 이마부터 드러나지만 여성 탈모는 주로 가르마 라인이 넓어지거나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 탈모의 주원인은 갱년기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무리한 다이어트나 빈혈, 스트레스도 큰 몫을 합니다. 만약 가르마가 예전보다 휑해 보이거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힘없이 가늘어졌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간요법에 의지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즉시 전문가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빈혈이 있다면 철분을 보충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 탈모 관리는 두피를 관리하는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지문 마사지, 미지근한 물 세정, 약산성, 샴푸 사용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거울 속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화장실 거울 앞으로 가서 내 두피의 온도는 어떤지, 내가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지문 마사지와 미지근한 물 사용하기, 오늘 저녁 샴푸하실 때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머리카락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모발 고민이 있는 친구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더 건강한 정보를 연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소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